오늘은 왜 동아시아, 그러니까 조선, 일본 중에 왜 일본만이 근대화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해. 여기에는 네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게, 근대화란 과연 뭘까? 고등학교 때 세계사 시간 수업 들은 사람 있으면 다 날 거고 한데, 혹시 그래도 기억 안 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아직 안 배운 어린 친구들이 있을까봐 내가 좀 얘기를 해볼게. 근대화란 신분 차별에서 신분 평등으로 넘어가는 과정이었고, 프랑스 혁명, 인권 혁명 등으로, 그리고 간의 수공업에서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산업혁명을 통해서 넘어갔던 시기가 근대화야. 그런 변화들을 근대화라고 해. 그래서 간의 수공업에서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변했으니까 이제 생산량이 아무래도 상품을 생산하는 게 폭발적으로 늘어났지. 그래서 19세기에 상품의 원료 공급지를 찾기 위해서 서양이 동양을 침략하기 시작해. 이 과정에서 선박, 과학, 무기, 통신 등이 발달했어. 그래서 19세기를 서세 동점 시대라고도 해.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근대화 과정에 대해서 공부할 때 굉장히 조선이 못나서 근대화 과정에 실패했다고 많이 좀 패배의식을 가지거나 이거에 대해서 엄청 비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니 물론 여기서 분명히 하고 가야 될 게, 조선이 잘한 것만은 아니야. 조선의 일단 근대화에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는 물론 내적인 요인이었으니까. 순조에서 마지막 순종 황제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5대 왕들이 모두 어린 나이에 즉위를 했어. 예외가 있다면 19살에 즉위한 철종 정도인데, 이 철종도 모두 알다시피 이제 강화도에서 빈농으로 살다가 이제 얼떨결에 그냥 갑자기 왕이 된 케이스여서 왕세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왕이 됐어. 여기서 나타난 리더십 부재로 인해서 이제 세도 정치, 양반 외척들이 세도 정치를 몇십 년을 때려서 나라를 좀먹는 그런 비극이 발생을 했지. 하지만 여기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일본이 근대화에 성공할 때 조선과 청이 이제 실패를 한 게 단지 지배층의 무능에서만 비롯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가 네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 첫 번째, 일단 통치 이념의 차이를 들 수 있어. 조선과 청의 경우는 유교와 중화주의, 화이관에 의해서 철저하게 이 시각에 입각해서 세상을 바라봤어. 그래서 중국과 조선 이외에 유교를 숭상하지 않는 나라들 있지. 일본이라든지 서양 국가들을 금수의 나라라고 무시를 했어. 오랑캐라고 무시를 했어. 그리고 또 법이나 의술, 통역, 외교 등 이런 전문화된 직업들이 이제 근대화를 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인데, 지배층인 양반 계급이 이런 직업들을 천시를 했어. 그래서 법관이나 의사, 통역관, 외교관 이런 것들은 이제 양반이 아니라 중인들의 직업이었어. 상대적으로 사회에서 굉장히 경시되고 천시되었던 직업들이야. 반면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유교가 별로 그렇게 정치에 활용되지 않았어. 물론 이제 퇴계 이황의 후손들이 일본에 건너가서 유교를 이제 성리학 지식을 이제 전파를 하고 이런 건 있었지만, 이게 정치에 그렇게 중요하게 유교가 활용되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불교나 신도라고 이제 신토이즘, 일본 토속 신앙이지. 이런 것들이 주류가 되다 보니까 이제 유교가 사회의 주류 이념이었던 조선과 청에 비해서 배타성이나 폐쇄성이 훨씬 덜했어. 일본 같은 경우는. 이게 첫 번째 차이라고 할 수 있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통치 체제의 차이를 들 수 있는데, 조선과 청 같은 경우는 중앙집권제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였어. 이게 중앙집권이 잘 돼 있었고, 오히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분권이 되어 있었지. 메이지 유신, 그러니까 1868년에 메이지 유신 이전까지는 지방분권제로 일본이
굴러갔어. 전국이 260개 정도의 번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지방 무사들에 의해서 관리되었다고 해. 근데 이게 사실 현대 보편적인 관점으로 봤어도 조선이나 청의 통치 체제가 훨씬 더 세련된 그런 현대적인 체제였어. 중앙 집권이 어쨌든 잘 됐다는 거는. 하지만 이게 또 이상하게 이제 근대화에 있어서는 독이 된 측면이 있는 게 일본 같은 경우는 지방의 해양 세력들 지배층이 서양 무기의 위력을 직접 이제 눈으로 본 거야. 두 눈으로 보고 그래서 서양 증기선이라든지 포 이런 거에 가공할 위력을 이제 1854년에 미국 페리 제독이 일본의 수교를 요청하러 무력을 앞세워서 왔을 때 지방 해양 세력은 그걸 직접 봤기 때문에 이제 지배층이 바로 넙죽 엎드려서 서양의 기술을 배우기 시작을 했어. 그리고 이 해양 세력들이 일본의 근대화를 끝까지 주도하게 돼. 반면에 이제 중앙 집권이 발달해 있던 조선이나 청은 이제 지배층이 수도에서 뭐 서양 오랑캐가 쳐들어왔다고? 그럼 가서 토벌해! 이렇게 명령을 하고 토벌하러 보낸 군사들이 졌다 그러면 졌구나 이러고 말았지 이거를 서양 기술의 이 위력을 직접 두 눈으로 목도를 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기술의 어마어마한 격차를 이게 실감을 못한 거지, 지배층들이. 이런 약간 둔감성 이런 것들이 중앙 집권과 지방 분권의 이 통치 체제에서 오는 이런 차이가 또 근대화를 향해 달려가는데 속도에서 많은 차이를 이제 초래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과거제도 유무의 차이야. 그러니까 조선이나 청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이제 과거를 봐왔어. 이게 과거라는 게 사실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도 이제 능력만 있으면은 과거 시험을 어쨌든 잘 볼 수만 있다면 이제 신분 이동이 가능했어. 그러니까 이게 물론 현실적으로 이제 주경야독을 해야 됐지. 훨씬 더 이게 양반 자제로 태어나는 것보다는 이제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는데 뭐 낮에는 밥 깔고 이제 밤에 공부를 했어야 됐으니까.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과거 시험을 잘 볼 수만 있다면 높은 관리가 돼서 입신양명을 하는 게 가능했어. 그래서 조선이나 청은 그 능력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단 과거를 봐서 높은 관리가 되는 거를 목표로 했어. 따라서 직업에 귀천이 있었다고 볼 수 있지. 반면에 일본은 전부터 과거 제도를 시행을 한 번도 안 했어. 그리고 일본의 굉장히 특수한 문화가 있는데 장인 문화, 쇼쿠닌 문화라고 있는데 이게 자기 가업을 이어서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문화야. 그래서 아무래도 직업의 귀천이 비교적 덜했지. 기술자를 우대하는 문화가 일본에는 형성이 어느 정도 되어 있었던 거야. 이런 과거제도 유무의 차이가 또 근대화에 가는 데 있어서 일본이 더 유리한 그런 측면을 만들어냈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내가 들고 싶은 거는 문치주의와 무치주의의 차이야. 조선과 청 같은 경우는 문치주의 사회였어. 우리가 사극을 보면은 뻑하면 신하들이 왕 앞에 엎드려서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자기 의견을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게 말로써 왕과 신하가 이제 타협을 하면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주적인 그런 절차로 의사를 결정하는 그런 사회가 조선이었어. 근데 반면에 일본은 이제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무사들이 지배하는 사회였잖아. 무치주의 사회였다고. 그래서 상명하복이 일단 원칙이었고 칼이 우선시 됐던 사회야. 말보다 칼이 우선시 됐던 그런 사회가 일본이었어. 근데 이게 근대라는 이게 사회가 이 시대적인 상황 자체가 이게 정상적인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지. 침략의 시대였어. 근대는 침략의 시대였는데 이런 특수한 시대 상황에 적응하기에 오히려 조선이나 청나라의 민주적인 문치주의 사회보다 일본의 무치주의 사회가 더 이게 용이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 이런 특수한 상황에 있어서.
그래서 내가 이 영상을 통해서, 이 짧은 영상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조선이 근대화에 실패한 이유가 그렇게 우리가 못나서 그랬다고 이제 막 자학하거나 패배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오히려 통치체계는 중앙집권화되었던 조선이나 청나라가 지방분권화되었던 일본의 통치체계보다 더 세련되었었고,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은 더 민주적이었어. 조선의 그 통치체제가. 다만 이제 서구 열강의 침략이라는 그 19세기의 어떤 특수한 시대상에 적응하기에 일본이 더 유리했을 뿐이야. 그래서 나는 우리의 근대에 있어서 사실 나도 그 고등학교 때 진짜 싫어했거든, 개인적으로 근대사 공부하는 거. 우울증 걸릴 것 같아서. 그런데 그렇게 패배의식을 갖거나 자학할 필요가 없다는 거. 내가 이 영상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야. 오늘 방송은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도록 할게. 시청해줘서 고마워.